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미국 증시도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이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면서 치명적인 디폴트는 우리가 피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일일남이죠. 매일 11시마다 시황 일일이 짚어주시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주 평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가 아직 끝난 게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아직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 지수도 상승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에서는 일단 바이든이 얘기하기에는 넘어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일 미증시도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냥 디폴트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간의 문제지, 언제 디폴트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이제 재료적으로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갭상승으로 좀 떴다가 지금 음봉의 형태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아침에 이제 말씀 좀 드렸어요. 갭상승이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일단 시장상 수급 상황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로 자금이 아침에 좀 분산됐다가 이제 특정 섹터로 일단 잘 가는 종목들은 더 가고, 못 가는 종목들은 바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820선 자리에 대해서 이제 지지가 좀 잘 나왔고, 어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 좀 드렸었던 부분은 21선 자리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좀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1선 자리를 터치는 하진 않았지만 21선 자리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좀 반도체 업종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와서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으로, 어쨌든 음봉이긴 하지만 2,500선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선 자리를 안착해서 850선까지는 올라와야지 다시 한번 900선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 거래 대금이나 수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오후장에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할지, 아직 오전장에서는 반등을 좀 못 해주고 있어요. 전일 종가까지는 지지해주면서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시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양봉으로 전환돼야지 내일장 상승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철강주 쪽도 좀 좋긴 했었는데, 아침에 좀 바로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하락하는 또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시장이 아직은 대응이 그렇게 좀 쉬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수급상이나 그 테마 성향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종가까지는 좀 봐야지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디폴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슈에 약간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종욱 전문가님과도 노란톡방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재료가
낙봉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장 후반 갈수록 좀 증시가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수 하락이 끝난 건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 전부터 시장이 끝날 때까지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장 전부터 이렇게 시장들 대응 상황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시그널을 잡아보면서 과연 상승불이 쭉 갈 시그널들인지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어제도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지뢰 제거 관련주 쪽으로 좀 상승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퍼스텍, 어제는 이제 DR텍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퍼스텍이 좀 나왔고요. 퍼스텍이 뭐 이렇게 꼬리를 좀 많이 다는 종목이라서 저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직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거든요. 지금 11시 되는 구간에서 1,400억이라는 금액 터지면서 위쪽에 매물을 다 소화해 주고 있는데 뭐 물론 이 종목이 뭐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저항대 지금 직전 저항대 이 라인 보이시죠? 가까이 좀 보여드리면 이 저항대 라인이 있습니다. 이 저항대 라인을 못 뚫고 밀리면 오후장이 또 차익 시전 나오면서 이런 형태의 또 윗골이 다는 모습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 관련뿐만 아니라 뭐 드론 관련주 쪽으로 엮이고 여러 가지 방산 테마로도 엮이긴 하는데 이 이슈만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거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DR텍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지금 자금이 몰릴 때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으로 좀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실적 부분, 뭐 제가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엔터 쪽을 좀 많이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뭐 그런 쪽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테마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테마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오후장 뭐 말씀드린 대로 퍼스텍이 대장주기 때문에 퍼스텍이 뭐 상한가를 빨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저항대에서 계속 오후장에서 유지가 되면은 뭐 DR텍도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퍼스텍이 밀려버리면은 DR텍도 거의 뭐 보합선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심을 하면서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종가까지 놓치지 않고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되니까 혹시나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고요. 지금 DR텍에 물려 계신 분들은 퍼스텍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뢰 제거 테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 테마를 먼저 다뤘기 때문에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또는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서 대응 전략 좀 더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후장까지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의견 제시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다른 테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승 시그널 확인해 볼까요? 전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서울 반도체가 특허 소송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뭐 LED 제품에 관련해서 일단 유럽 17개 뭐 국가에 동시 적용된다. 이제 판매권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출 상승에 또 호재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아침에 이제 갭으로 좀 떴어요. 서울 반도체가 아침에 좀 갭으로 떴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긴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갭 뜨고 나서 이제 슈팅 나왔다가 이제 밀리는 걸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좀 갭 뜨는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고요. 뭐 매출이 요건 정확하게 좀 파악이 좀 잘 안 돼서 저도 이게 뭐 상한가에 들어간다 아니면 아침에 시초가에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특허 소송에 승소한 거는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요거에 따른 이제 매출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든 아침에 갭이 떴었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 정도는 관망을 하시고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러면은 어디가 지지가 되는지 하루 정도는 관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가격이 좀 지지가 나왔다. 아니면 뭐 갭을 띄웠는데 이 갭을 아직을 메우지 않고 뭐 장 마감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 갭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은 재상승할 가능성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직은 오늘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자리만 유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 양봉으로 오늘 마감하게 되면은 내일 뭐 재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긴 한데, 재료 자체로 봤었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일단 개별 이슈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혹시나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잘 지지되는지,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 한 12,000원, 12,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에서 12,500원에서 12,200원 정도 이 자리만 지지해 주는지 그것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에 갭 상승을 크게 띄우면서 출발한 종목들은 이후 장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지 라인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지지 라인들 확인하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가 또 급등을 좀 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삼화전기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삼화전자도 같은 이유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아직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페라이트 관련주가 상승이 좀 나왔냐면은 이제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시간 외로도 4%또 넘게 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페라이트가 이제 또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다, 이런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도 보실 수 있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 페라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다, 그리고 삼화 전기에서 쓰이는 페라이트가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다는 이슈로 이렇게 좀 상한가를 들어간 건데,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아직 생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라서, 좀 조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 보시면은, 하락할 때도, 상승도 급하게 좀 나왔지만, 빠질 때도 급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 빠져나오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따라가서 더 큰 수익 내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슈가 좀 테슬라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빠르게 상한가 들어간 것 같은데, 페라이트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페라이트 관련해서 테슬라에서도 이거를 아직 쓸 예정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쪽 테마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눌림목 자리가 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급등 이후에 21선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했고, 전일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으니까 반등 타이밍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이제 좋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재료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안한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까지 좀 빠르게 들어갔고 거래 대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쪽 테마는 이제 테슬라 주가를 봐야겠죠. 오늘 이제 밤에 나올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일 또 갭상승으로 좀 나올 수 있는데, 관련해서 좀 이 장 마감 이후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또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은 빠져나온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라이트라고 한다면 히토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일 텐데요. 또 역시나 몇 주 전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테슬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기차 이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랐고, 여기에 따라서 삼화전기도 상한가에 들어간 건데요. 아무래도 삼화전기 이후 흐름들, 또 페라이트 관련주들 흐름을 보려면 테슬라 주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트 분석들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테슬라와 이런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하락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곡물 테마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한일 사료 그리고 누보 이런 종목들 곡물 테마들이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전일 밤이죠. 새벽에 또 곡물 협상, 흑해 관련해서 곡물 협상이 좀 됐어요. 체결됐고,
이제 또 2달 정도는 또 이후에 다시 재협상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말씀 좀 드렸어요. 이게 언제 협상될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개파락한 이후에 그나마 시가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뭐 한예사료라든지 누모라든지 뭐 지지는 해주고 있는데 뭐 그나마 좀 보실 수 있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게 뭐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또 2달 뒤에 다시 또 재협상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또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2달이라는 기간 또 안에 또 다시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재협상이 또 그때 가서 안 좋을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재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만큼의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덜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료적인 면에서는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뭐 급락해서 뭐 하한가를 들어가거나 그런 모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인데 2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그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일단은 뭐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날짜를 좀 잘 체크해 두셔서요. 2달 전에, 2달이 되기 전에 한번 이 곡물 테마주들이 또 가격적인 면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내가 매수해서 2달을 버티시기보다도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뭐 6월달 지나고 나서 슬슬 또 다시 한번 이거 곡물 협정, 요것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가격을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뭐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차라리 지금은 그냥 뭐 이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한 주라도 한번 사보세요. 한 주 정도 사서 가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가격적인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계좌를 보시면서 이거 언제 이슈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신 다음에 한 2달 되기 조금 전에 뭐 열흘 전이라든지 뭐 그때 한번 다시 관심 있게 좀 보시지 지금은 관심 있게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곡물 관련 테마들 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빠진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한 주 정도만 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고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의견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5가지 종목들 한번 골라왔는데요. YG엔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50%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49% 수익 중이고요. 엔터주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불 켜고 있고요. 루닛도 22% 수익 중인데요. 매일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저희가 어제 공략했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6% 상승 중이고요. SAMG 엔터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18% 수익 중. 또 바이오니아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관련주인데, 뭐 추세가 아직 괜찮고요. 뭐 눌림시 매수 관점,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어제 이제 그 공중파 방송에서, 이제 의료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이, 회사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방송은 보지 못했고,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한번, 보려고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의료 AI가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제 진료가 바뀔 것이다. 의료 이런 분야가 업종이 이런 식으로 좀 AI를 통해서 많은 것이 진화하고 바뀔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장 이 이슈로 뭐 급등이 나오거나 뭐 상한가를 들어갈 만한 이슈는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런 쪽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걸 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루닛은 아직 추세가 좀 크게 꺾이지 않았지만 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포트에 좀 담아 두시고 뭐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담아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매수 단가는 아니지만 21선 정도 내려왔을 때 아직은 뭐 보유하신 분들 대응 영역이고 21선 자리 부근 정도 내려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또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YG엔터도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 좀 뚫어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의 10만 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엔터 쪽이 왜 이렇게 또 강하냐 이렇게
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등 나왔을 때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 그때 뭐 에코프로 관련주 해서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비슷한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자금이 갈 데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업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는 엔터 쪽에 계속 자금이 좀 몰려서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YG 엔터도 그 중에 하나고 뭐 JYP라든지 뭐 SM 그리고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PPT라는 걸그룹이 또 빌보드 핫 차트 계속 좀 8주 연속 유지 중에 있어서 뭐 그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상장이 된 그 소속사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 쪽으로만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엔터 쪽은 저는 일단 거래 대금이 좀 줄고 있어서 조만간은 좀 하락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하락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단순하게 좀 봤었을 때는 뭐 5일선 정도나 3일선 정도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는 그때는 매도 타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같은 상승은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도 시장에 지금 갈 자금이 없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다른 업종들보다는 이제 엔터 쪽에 계속 몰리는 수급이 좀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니아 뭐 어제도 이제 급등 나와서 이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잘 챙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20일 날 아마존의 입점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아마존의 그 탈모 화장품 입점돼서 뭐 판매가 좀 어느 정도 그 눈에 띄게 나올 거라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매수 단가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서 제가 추천드린 단가 자체가 낮은 자리라서 좀 더 지켜보셔도 되고 혹시나 뭐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일부만 차익 실현 하시고 21선 자리 오늘 21선 자리 안착되는지 그런 거 정도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몬레이 어제 이제 알려드렸던 공략주였는데 어제 공략 자리 드리고 나서 또 바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25,000원까지 상승이 좀 나와서 이 종목도 제가 또 오늘 수익을 좀 잘 챙겨드린 종목인데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 쪽으로 이제 급등이 좀 나와서 어느 정도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분기에도 실적도 괜찮고 올해 이제 나올 만한 기대작은 마이스트로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거는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뭐 이영애 배우님이 나오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그분이 나오셔서 주연을 맡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아직 미정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 관련 이슈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1분기 실적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 시즌 2라든지 시즌 3 뭐 제작 관련해서 이제 OTT 관련주 쪽도 이제 저점을 좀 만들고 이제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차트적인 면과 어느 정도 실적까지 좀 보고 드린 종목인데 뭐 그래서 좀 단기간에 수익이 좀 빨리 나와서 저도 기분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SANG 엔터 이 종목은 일단은 티니핑 관련해서 이제 5월달 어린이날 이런 것도 꼈고 일단 매출도 좀 1분기에 또 잘 나와서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뭐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점은 아직은 없지만 또 6월달에 다시 한번 출산율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 쪽으로 해서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직전 저항대 자리 36,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한번 좀 돌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들어간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은 단가가 아니라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견디신다라고 했을 때 6월까지도 한번 고점 돌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아직 상장했었을 때 자체가 공모가 자체가 좀 낮게 형성돼가지고 아직은 더 끝까지 좀 보시고 만약에 이런 자리 좀 돌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고점까지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뭐 차후의 일이고 지금은 21선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략주까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공략주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의해서 오후장에 좀 잡아서 드릴 예정입니다. 오전장은 일단 관망하고 오후장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했던 공략주들 각각의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이 엔터주들의 거래 대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히토류나 엔터주들 등등 여러 가지 테마별로 포지션 같이 한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공략했던 두 가지 종목들 리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ST큐브는 저희가 1월부터 여러 번 다뤘었던 종목인데요.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해서 여러 번 다뤘었고 72%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앱클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공략을 해서 111% 수익 중이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 속에서 4월에 한번 또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도 상승불 켰는데 예. 두 가지 종목들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지금 관심주 부분들 현재 S큐브하고 에클론 이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두 가지 종목을 꼽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6월 초에 현재 미국 종양학회죠. 임상 종양학회가 6월 초에 있고 그다음 미국 암학회는 보통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잘 알려진 어떤 그 대형 어떤 그 현재 학회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암학회 부분들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에 또 치중하는 어떤 흐름들이라면은 임상 종양학회는 그야말로 어떤 그 현재 임상 관련된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S큐브하고 에클론이 이제 공통적으로 4월에도 참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도 이제 참가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개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S큐브는 면역 관문 억제제의 대표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가장 매출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매출이 좋고 그다음에 그 현재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매출액 1위를 달리고 있는 키트루다 옵트리보 이런 어떤 임상 어떤 데이터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큐브가 꿈의 항암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결실의 계절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기술 수출의 가능성들이 계속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이제 계속해서 좀 다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차익 실현 급락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줬고요. 4월 중순경에 한번 슈팅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급등에 대한 절반. 처음에는 절반에서 살짝 아래에서 약간 멈춰졌고, 두 번째는 절반 정도에서 멈춰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 마지막에 이제 급락을
어떻게 추세 회복이 된지를 아느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급락에 대한 절반이 회복이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의 국면인데 어제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을 했죠. 물론 22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미리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지만은 현재 매물대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절반을 좀 회복을 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직전 고점을 약간 슈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올봉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탄생 파동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상승하고 행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다만 지금은 약간 시총이 무겁죠. 무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이 되지만은 기술 수출에 대한 가시와 임상의 진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전혀 다른 어떤 시세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올해 주목해야 될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SQ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에클론에 좀 해당이 됩니다. 에클론은 보통 이제 CAR-T 기술,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특수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유전자 최첨단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국내에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주사 한 방에 4억. 정도 좀 되죠. 그만큼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 완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에클론이 이제 가장 앞서 있는 면역 거부 현상을 극복을 하면서 인간화 항체를 사용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처음에 어떤 이슈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에클론 부분들도 이제 12,000원에서 28,000원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 정도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고 그다음에 행보를 해주다가 어제 21선 올라탔고 오늘 숨고르기가 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동돼서 한번 슈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항암제 이제 트렌드의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면역관문 억제제는 SQ가 원탑이고 현재 CRT 쪽은 물론 다른 어떤 CRT도 있지만은 에클론이 원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6월 초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약간 5월 말에 슈팅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 관련해서 4월에는 암학회가 있었고요. 6월 초에는 또 미국 종양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는 시점을 갖고 있는 두 종목, ST큐브와 에클론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볼 텐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KBI 메탈을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용 BLDC 모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4월부터 몇 번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급등 이후로 2,200원 부근에 와 있고 지금은 현재 2%가량 상승하면서 2,000원에 못 미치는 가격인데요. 보시면 같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좀 밀리면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로우 모터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는 1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이후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자, 그 KBI 메탈은 시총으로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시총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또 뭐 매출해봤자 뭐 몇백억 정도 뭐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시총 현재 매출액이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그것 치고는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에요. 아이러니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영업이익은 현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KBI 메탈은 KBI 그룹, 옛날 이제 가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계열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동차 부분, 소재 부분, 건설, 뭐 섬유, 환경에너지, 의료 쪽으로 각종 어떻게 보면은 중견 기업 쪽으로 이제 방대한 어떤 기업의 어떤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현재 자동차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사업을 좀 하고 자동차 부분하고 소재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KBI 메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업체는 동양철관이라는 업체가 좀 있죠. 그래서 현재 이 두 개 종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I 메탈 부분들이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사업을 하는 것은 오린이라는 전기동, 그다음에 동스크랩. 그러니까 회수된 어떤 어떤 괴를 가지고 이런 그 전선을 만들게 됩니다. 전선을 만들게 되고 이걸 피복을 하면서 이제 전선업체에서 하죠. 그래서 원 재료를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그러고요. 두 번째 사업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자동차 통풍용 공조장치를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등이나 어떤 그 다리에 땀이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보자들은 이 장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름에 낑낑대고 있는데 다 장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공조장치, 이제 모터 관련된 부분을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걸 이제 캐시카우로 전력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진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모터 코어 그다음에 이런 부품들도 지금 생산체를 갖고 있고 또 이슈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KBI 메탈 부분들의 어떤 그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공주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장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네, 다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KBI 메탈 부분의 어떤 차트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그 형성을 좀 했고요. 또 한 번은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파동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60%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디가 좀 형성이 되고 이것은 절반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추세는 항시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파동이라는 것은 마디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상승해 주다가 다시 한번 밀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고 또 여기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시세라는 것은 상승 추세면은 2, 3개월마다 한 번씩 어떤 슈팅 과정을 밟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조의 과정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슈팅을 이제 뭐 시도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 어떤 전기차용 부품 또는 모터 관련된 이슈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KBI 메탈 부분들이 어떤 그 전력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부품에 대한 부분까지 어떤 수직 계열을 어느 정도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기 바라고 또 그것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몰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동 이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디어유입니다. 월 구독형 팬덤 플랫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2% 넘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만들었던 박스권 하단 부근 지지를 받으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7%가량 상승이 나왔고 오늘 약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팬덤 구독형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K-팝의 위상을 얻고 글로벌로 확장을 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엔터지에 좀 약하는데 제가 한번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팬덤 플랫폼 부분들은 세 개의 업체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업체인데 보통 여기를 보시면은 위버스, 디어유,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유니버스는 NC소프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CJ에서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합병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는
현재 DOU하고 유니버스가 합작이고 DOU는 알다시피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좀 해당이 되고 이게 여기에 합류하는 회사가 JYP 엔터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가세가 좀 되고 있고 또 주도권 다툼 때문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강력한 아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넘버원이 바로 위버스, 방탄소년단이 있는 위버스죠. 그리고 위버스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현재 YG 엔터테인먼트하고 네이버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적인 싸움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대결 구도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위버스 부분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어떤 강력한 팬덤을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팬덤이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대 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2등하고 3등하고 이렇게 합세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되죠. 그래서 약간 복잡한 어떤 역학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총으로 봤을 때는 위버스, 이제 하이브가 시총이 굉장히 높고 많이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제 DOU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그런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DOU의 어떤 흐름들을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죠. 제가 누가 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태민이고요. 우주소녀, 예. 예. 네, 여러 가지 가수들, 예. 몬스타엑스도 보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세 개. 자, 그 주요 아티스트들이 계속 이제 포진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버블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강력한 양대 축으로 어떤 발전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본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최대의 어떤 팬덤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일본의 팬덤 시장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글로벌 퍼진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왜 올해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냐?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현재 해외 순회 공연이 좀 현재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규모나 횟수가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분기부터 실적이 워낙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보통 2분기 여름에 또 성수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갈수록 하기 때문에 2분기에서 성수기에 어떤 그 현재 어떻게 보면 공연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늘어나고 또 실제 이런 그 팬덤 문화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도 같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버블에 대한 어떤 그 구독자 수도 전체 구독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한번 뜨겁게 좀 타오른 부분들이 엔터인데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중심으로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엔터주 중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제가 언급을 좀 한 것이 이제 DOU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DOU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한번 미리서 이제 1월 초에 이제 상승을 한 이후로 전혀 어떤 시세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부분에서 어제 살짝 고개를 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쌍두마차인 뭐 하이브는 저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살짝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의 어떤 흐름들이 필요해 보이고 어떤 DOU의 어떤 그 가치로 봤을 때 시총 1조 물론 이제 매출하고 연동이 돼야 되지만은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또 요새 또 모멘텀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누림목이 왔을 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디어유보다는 버블이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버블을 운영 중인 디어유 아직까지는 엔터주들의 강세 속에서 큰 시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수급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JVM입니다.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1%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보신다면 5월 들어서 그동안 3년 동안 만들었던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어제 이제 신고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JVM이라고 한다면 병원 약국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인 그런 기업인데요. 자동화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봇이잖아요. 연관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JVM 같은 경우는 현재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이게 왜 성장성이 현재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의구심들이 하는데, 먼저 이제 회사 이제 JVM 같은 경우에 약국 조제 자동화 어떤 사업입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받다 보면은 어떤 그 현재 파우치 형태로 여러 개를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걸 큰 약국 같은 경우는 자동화로 해서 기계로 해서 좀 나오는 부분들. 물론 이제 작은 약국 같은 경우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이렇게 자동화 어떤 기계로 해서 이런 형태, 마지막에는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동화 기계를 현재 어떤 포맷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 이게 약국 조제를 할 때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로봇팔이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최첨단 기능이 올해부터 현재 메니스라는 로봇 기능이 더 추가되면서 성장 동력이 더 가속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온라인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이걸 그대로 현재 택배나 몇 쪽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완비를 이제 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대부분 90%를 장악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시장의 어떤 해외 시장에는 우리 국내에는 대부분 요걸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는 거의 10%도 안 된 어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어떤 성장성들이 워낙 높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방금 이야기했던 이 시스템 외에 많은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들이 각종 나와 있기 때문에 성장력들이 상당히 높은 어떤 분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간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 모습들 좀 해당이 되고, 2020년, 22년,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력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들, 2023년 기점으로 해서 약간 폭발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2017년, 18년 이 부분에서는 성장력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번에 어떤 교체 주기하고 함께 조제 관리 시스템의 교체 주기가 맞물려 가면서 로봇에 대한 성장성까지 이제 가속화되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지 않겠냐,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은,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랜 동안 이 박스권을 현재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점이 높아가는 부분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슈팅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월 사이클이 20일 주기 사이클 파동, 그다음에 21선에 찍고 가는 그런 눌림목의 N자형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이것은 본파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약간 숨구르기인데 슈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JVM하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DOU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성장 동력이 커지고 있는 JVM까지 오늘의 수급 시그널들 만나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장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